한반도의 허리 한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휴전선 가까이에도 사람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호랑이로 말하자면 배꼽짜리래요, 동준이가. 그래서 호랑이 배꼽마을이라고. 네, 호랑이 배꼽마을에 사는 남공인입니다. 호랑이 배꼽마을에 사는 김묘자예요. 인적 드문 땅에서 농사하는 부부. 이렇게 합해가지고 지금 한 7,000평 정도는 될 거예요. 밭에서 살다시피 해야 돼요. 불행은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때 날이 아주 쌀쌀했어요, 그날이. 야, 윤이 엄마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윤이 오빠가 밭에서 쓰러졌댄다. 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침에 트랙터 끌고 갔는데. 6년 전 그날 이후 묘자 어머니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때 진짜 돌아가고 싶죠. 옛날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매일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 묵직한 운명을 부단히도 살아가는 묘자 어머니,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호랑이 배꼽마을.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 남은 시각. 이미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데도 어머니는 마음이 바쁩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 아침상을 다 차려야 하는데요. 매일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데도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버진 6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왼쪽 몸을 거의 쓰지 못합니다. 어머니랑 잠도 못 잤어. 진짜 잠을 못 자봐. 아침엔 특히 더 몸이 무겁다는데요. 오늘따라 컨디션이 썩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예외는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부지런히 씻고 나갈 채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4-5배는 느리기에 어머니는 남편의 왼쪽 몸이 되어 손발을 맞춥니다. 남편만 보느라 정작 거울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본인 몸은 항상 뒷전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세면대 안 하시고 이렇게 숙이고 많이 없어요, 여기. 허리 안 아프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 없어. 급해서 그러신 거죠 마음이? 나는 마음이 항상 바쁜 거야, 아기야. 농사든 사업이든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힘을 합쳐온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6년 전부터 일은 모두 어머니의 몫이 됐습니다. 3시 반, 4시, 늦게 일어나면 4시. 몸이 날렵했던 아버진 어느새 체중이 10kg 가까이 늘어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있습니다. 입고 벗을 때마다 한참을 씨름하느라 둘 다 녹초가 돼서 옷을 다 바꿨다는데요. 옷 입기가 하도 망해가지고 110짜리를. 아 이걸 큰 걸 사신 거예요? 일부러 큰 걸 산 거야. 아 입기 편하게? 네. 근데 너무 크잖아, 옷이. 출발하려면 30분도 더 남은 시간. 이렇게 일찍 준비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그래도 기다리고. 일찍 있어야 돼. 그래, 일찍 준비하고 있어야 돼. 불안해, 나는. 좀. 그 일찍 일어나. 남편의 속도에 맞추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걸어야 안전하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간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 차에는 서리가 하얗게 앉았습니다. 바로 출발하지 못하는 부부. 빨리 가야 하는데 사방이 보이지 않으니 묘자 어머니는 또 다급해집니다. 꽝꽝거렸네. 네, 아우 엄청 추웠나 본데요. 그저께보다 더 추웠나 본데 어디 더울 때가. 아.
그런데 운전석이 아니라 옆자리에 타는 어머니. 운전만큼은 남편 담당이라는데요. 재활을 열심히 한 덕분이라죠. 중증 1급이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운전한다 그러면 놀래요.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발로 운전대를 잡은 이유는 차를 무서워하는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쉬울 것 같아. 운전하는 거 보면. 배워보면 쉬울 텐데 그걸 내가 용기를 못 내지.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쉬워. 부부가 사는 연천군에는 선사시대 때 용암 분출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한탄강 물길 따라 조각처럼 깎인 주상절리. 그 끝에는 연천군 명소인 제인폭포가 나오는데요. 어떤 시련에도 부부의 연을 지켰다는 전설이 담긴 폭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병원이 있는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 열기 1시간 전에 와야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다는데요. 가장 최적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무려 4시간 반 만에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첫 환자가 돼야 대기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침을 맞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는데요. 매일 새벽부터 부부가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농사 다 농번기 끝나갖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있을 때는 그냥 늦게까지 잠을 자도 되지. 근데 몸이 이러니까 똑같이 옛날로 똑같이 그냥 농번기 때나 지금이나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오늘도 무사히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한시름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부의 하루가 온전히 시작됩니다. 병원 일정을 마치자마자 이 엄동설안에도 밭에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농사일이 없다는 이 겨울에도 부부는 완전 무장을 하고 하루에 2-3번 밭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이 갑자기 좋아져가 그러게. 밭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민통선 안쪽에 있어서 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땡땡 얼어서. 휴전선 바로 턱 밑 인적 드문 이 침묵의 땅 안에는 부부가 일궈온 인삼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치열했던 전쟁 흔적이 묻힌 척박한 땅을 개간해 물이 잘 고이도록 만든 논을 인삼밭으로 바꾸느라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삼으로다가 전환한 지가 한 20년 정도 돼요. 삼농사가 딴 농사보다 힘들어요. 까다롭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묘자 어머니는 매일 물과 전쟁 중입니다. 애지중지 돌본 6년근 농사가 수포가 되지 않으려면 물이 넘치지 않는지 꼭 와봐야 합니다. 물이 얼었네요. 네, 얼었어요. 어저께도 물을 쫙 빼고 왔거든. 어저께 한 2시간 정도 있었나 봐. 겨울엔 얼음과 싸우고 여름엔 장마와 폭우로 물이 넘칠까 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잠글 방법이 없으니 펌프로 빼야 하는 건데요. 얼었다 녹아서 진흙으로 막힌 고랑도 수시로 파줘야 하니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값어치 높은 인삼을 얻기 위해 고생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논에다 안 심고 밭에다 심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안 다녀도 되지. 물을 안 빼기 때문에. 밭에는 물을 안 빼거든.
이게 논이니까 물이 개니까 이렇게 저렇게 구덩이 박아고 저 물을 빼는 거지. 한편 아버진 차에서 무한 대기 중입니다. 아내가 지금 밖에서 어떤 일로 고생하는지 알기에 나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날 더울 때요. 그랬더니 여기 왔다 갔다 운동하죠. 근데 지금 추우니까 차 안에서 꼼짝 못하죠. 조금이라도 거들겠다고 나섰다가 가슴 철렁한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름에 물 풀어 왔다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잡아당겨갖고 괜찮았죠. 한 서너 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혼자 절대로 안 들어가죠. 이제 어머니에게 남편보다 더 소중한 농사는 없습니다. 차를 돌려 향한 곳은 역시 민통선 안에 있는 부부의 또 다른 밭인데요. 6년 전 부부의 운명이 바뀐 그날의 그 장소입니다. 이게 돌이 있으면 못 가요. 바닥이 울퉁불퉁. 들어오지 마. 거긴 못 들어가. 네, 여기서 그 올라오는 길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화가 안 돼요. 어떤 아줌마가 와서 막 뛰어오면서 그러는 거야. 야, 윤이 엄마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윤이 아빠가 밭에서 쓰러졌댄다. 그러는 거야.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침에 트랙터 끌고 갔는데. 돌이 있는 걸 한 바퀴 돌고 그걸 다 주워냈어요. 길에다가 한참 던지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주르르 흘러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래도 못 일어나겠어요. 그게 뱅뱅뱅이 도는 거죠. 뭐. 앞만 보고 달려왔던 부부는 그날 이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이 거친 땅에서 일군 인삼 농사가 겨우 빛을 보나 했을 때 비극은 불시에 찾아왔는데요. 그 추운 날 일을 쉬었더라면, 그날따라 남편 혼자 보내지 않았더라면, 병원만 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 수많은 후회로 아무리 가슴을 쳐봐도 그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 이번엔 불과의 싸움이 이어지는데요. 남편의 몸이 경직되지 않도록 집안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이건 얼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떼세요? 이렇게 아침에 한 번 떼고 저녁 때 한 번, 두 번, 하루에 두 번. 이렇게 하면은 한 새벽 2시 그때 되면 식더라고요. 장작을 떼면은 굵은 거 그걸 몇 시간씩 가고 아침까지 다 뜨뜻하거든 집이. 근데 이거는 또 나무가 다 사갔잖아. 사그니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 인삼밭 폐자재로 만든 땔감이라 몸은 더 고되지만 어머니 머릿속엔 남편 걱정만 가득입니다. 좀 더 고생해서 남편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농사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아버지. 이젠 그저 아내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매일 운동에 열심입니다. 무지하게 아프죠. 지금 돌리면은 강제로다 돌리니까. 오빠 힘들면 그만해. 어? 이 무릎팍이 한참에 이제 이게 조금씩 구부러지잖아요. 이제. 어느새 긴 하루가 마무리되고 잘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다녔던 묘자 어머니의 몸이 슬슬 아우성치는 시간인데요. 남편의 몸이 서서히 나아질수록 어머니 다리는 더 악화됐습니다. 13살 때부터 책가방 대신 물지개를 지고 다리가 휘도록 농사했던 어머니. 그 지긋지긋한 논밭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 거죠. 여기가
그리고 많이 걸으면 이 뒤에가 땡겨. 이쪽 여기가 땡겨요. 뒤에 여기가. 이쪽 여기. 얼마나 되신 거야? 이거 아프신지는? 아픈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가서 많이 그 다닐 때부터 거기 물을 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근데 내 앞에서는 힘들 소리 안 해. 저녁에 끙끙 앓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전 같으면 그래 다리라도 주물러주고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주물러지도 못하고. 많이 였어요. 많이 셨어요. 이게 다리가 이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항아리 다리. 이렇게 벌어졌잖아 여기가. 한창 멋부리던 아가씨 땐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봐봐요. 그러면 어머니 짧은 치마 같은 것도 잘 못 입으셨겠네. 못 입어도 못 입었어요 나. 치마라는 건 못 입어봤어. 그리고 바지를 입어도 옛날에 그저 나 발바지. 나팔라 바지 통 넓은 거 있죠? 그거만 입고 있는 거야. 걔는 멋을 부리느라고 그거만 입나 그랬더니 다리가 쉬어서 창피하니까 그런 바지만 통바지 입는 같은 거야. 거 그런 거만 입었지. 바지만 입어도 해맑게 깔깔거렸던 청춘 시절을 뒤로 하고 이젠 서로의 아픔이 슬픔으로 깊어진 부부가 됐습니다. 그때는 진짜 돌아가고 싶죠. 옛날.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가운 밤하늘은 별빛만 반짝입니다. 다음 날 새벽, 바깥은 소리도 없이 하얗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깜깜한데도 찬 공기를 뚫고 눈바람을 헤치며 어머니가 향하는 곳은 가까운 버스 정류장인데요. 눈보라 속에서 이 새벽 첫 차를 기다린 어머니. 시내 방앗간에서 맞춘 떡을 이 호랑이 배꼽 마을까지 오는 버스편에 실어 받기로 한 거죠. 오늘 서울서 온다는 특별한 손님 맞이를 위해 따끈하게 뽑은 인절미입니다. 대체 얼마나 귀한 손님이기에 이렇게 새벽부터 지극정성인 걸까요? 세상은 그 사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 덮인 마을은 마치 연하장 카드 그림 같은데요. 눈은 멀리서 보면 낭만적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연천군에 살다 보면 눈치 오는 일에도 익숙한데요.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 눈길에 막혀 고생할까 봐 어머니는 또 걱정이 많으시네요. 그 손님이 온 것 같죠? 아, 정말 깊은 산 속에 사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예, 여기 마을도 너무 조용하면서 고요하고 이쁜 것 같아요. 눈까지 와가지고 너무 정말 더. 오늘 눈이 와서 예. 더 정감 있고 포근한 예. 느낌이 드는. 약간 여기 오니까 약간 겨울 연가 느낌 나요. 드라마.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준상이었나? 이름이 맞나? 준땅 아닌가? 그건 아닌가? 제가 감히 그러면 좀 큰일 납니다. 지금 팬클럽에서. 되게 뭔가 예. 드라마가 연상되는 그런데 어쩌다가 또 이게 눈까지 와가지고. 되게 그런 느낌이 들고 아버님 어머님의 러브 스토리를 듣고 스토리. 싶은 생각이 저는 맞아. 너무 지금 딱 들었어요. 진짜. 네. 저희가 한번 양가해서 준다. 양가해서 이젠 그럴 수 없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
웃다 보니 어느새 묘자 어머니 댁에 가까워졌는데요. 그죠? 여기 한번 가볼까요? 불러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묘자 어머니! 어머님, 묘자 어머니 계세요? 어머님, 아들 따러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우시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근데 눈길이 어떻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유, 어머니 너무 고우시다. 예. 아버님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저희가 마세요, 갈게요. 나오세요. 예. 저희가 갈게요. 저희가 갈게요, 아버님. 아버님. 예. 어머님 반갑습니다. 아유, 오시느라고 반갑습니다, 어머님. 의사 아들 양육지 아들이고요. 저는 어머님 배우예요. 강석현 씨 알아요? 네. 딱 얼굴만 네, 봐도. 어머님 딸인데 말씀 놓으세요.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아유, 아들 딸 왔어.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셨구나. 어머님 이렇게 향이 너무 좋은 향이 나요. 예. 인삼향 같은 게 예. 나요. 지금 뭐. 인삼 튀김마다 나왔어요. 인삼 인삼을요? 튀김이요? 인삼도 튀겨서 먹어요? 맛있겠다. 오. 튀김은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맛있겠다. 어머님 저 너무 네. 배고파요. 여기 들어가실까요? 아니 이제? 들어가서 잠깐 좀 구경해도 돼요? 네. 예. 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천천히. 네. 네. 천천히.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집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인삼튀김은 정말 색다른 메뉴입니다. 어머님, 저 인삼 튀김은 처음 봐요. 처음 먹어보고 물론 이게 무슨 비법이 있어요? 그냥 일반 튀김처럼 튀겨내면 돼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 소주하고, 소주요? 예. 소주를 여기? 예, 여기다 넣는 거예요. 소주 넣으면 어떤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게 바삭해. 아 튀김이 소주를 소주하고 넣으면 맥주를 섞어. 소- 물로다가 개는 게 아니라, 물은 아예 안 넣고 예. 어머니의 특별 비법으로 만든 더 바삭한 튀김이네요. 양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튀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전 부치고 이럴 때 막 나는 그 튀김 느끼한 냄새가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 이유가 물을 섞는 게 아니라 맥주랑 소주를 섞는데요.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어머니 저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예, 먹어봐. 일단 이거 반죽에서 약간 술 냄새가 나네. 네, 나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튀김이 느끼하고 두껍지가 않고 되게 어머님 얇고 바삭해요. 딱 달라붙잖아요, 여기. 어머니 이거 맛있다. 인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느끼함이 없어요. 과자 같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들과 딸의 먹방이 시작됩니다.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고 누가 그랬나요? 씹을수록 달큰한 6년근 인삼이 어머니의 튀김옷을 입으니 멈출 수 없는 환상의 맛이 나오는데요. 하염없이 먹는 사람이나 신나게 튀기는 사람이나 기분이 그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인삼을 몇 개를 먹는 거야. 어머니, 제가 구워볼게요. 네. 어머니 일어나세요. 네.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인삼튀김 처음 해보시겠어요? 저는 그죠? 완전 처음이에요. 이 특별한 튀김 덕분에 어머니랑 한층 더 가까워졌네요. 집안 곳곳에서 어머니의 평소 깔끔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각 잡힌 정리정돈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가지런하고 정리정돈이 우리 어머님 엄청 정말 깔끔하시구나. 야무지면서도 적극적인 어머니는 사랑 앞에서도 주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말 한마디 웃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을 안 했죠. 나를 안 좋아하나?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근데 진실해 보였어요, 사람이. 착실하고. 예. 지켜봤죠, 예.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이웃집 오빠 동생으로 자랐던 두 사람.
호랑이 백곰마을 35호집의 내성적인 장남 남궁인 씨는 어느덧 입대를 앞둔 청년이 됐고 이웃집 발랄한 멋쟁이 묘자 씨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연애 결혼에 성공한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아들, 딸 다 결혼시키고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싶었는데요. 6년 전 그날이 오기 전까진 웃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묘자 씨였습니다. 그날 병원에 가니까 79명이 왔대요. 병원에. 그날 많이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 아. 4시간 만에 병원에 갔어요. 어머님은 지금 몇십 년 지난 일인데도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너무 나셔. 그럼 어머님은 같이 계셨던 건 아니시죠? 아니죠. 맨날 같이 다니는데 지금 여기 옆집에 거기 김장을 해주러 갔어요. 그냥 나 혼자 가서 그런 거죠. 평소에 항상 같이 네. 다니셨는데 맨날 같이 다녔죠. 그 생전 처음 저기 중국 장가게를 놀러 갔다가 나는 한갑이 지내고 집사람은 한갑이에요. 네. 그 처음으로 거기 놀러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해마다 가자 그러고 이제 와서 못 간 거죠. 아, 그 뒤에 그 여행 갔다 오시고 나서 그런 게 네. 생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죠. 저 장가게 가서 찍은 사진이 마지막으로 멀쩡해질 때 찍은 거죠. 아, 여기 사진이. 네. 아, 그때 딱.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믿었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곳에 더 많이 가자고 했던 부부의 약속은 그 행복했던 여행 이후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나는 그날로다가 내 저거는 멈췄다고 시계는. 아버지의 미안함과 어머니의 무너진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드라마 같은 현실 앞에 그저 먹먹한 마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웃어본 지 오래됐다는 두 분의 마음을 아들과 딸은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쌓였던 눈은 어느새 조용히 녹고 있었습니다. 이제 밭에 가볼 시간인데요. 양쌤이 기다렸다는 듯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이제 장화도 직접 챙겨 다니시네요. 이게 만반의 준비를 다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일을 들어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어머님이 또 이게 또 딱 맞는 신발을 또 이렇게 입으셨네. 예쁘다. 장화가 어쩜 이렇게 예뻐요, 어머니? 가요. 가시죠. 우리 아버님도 많이 좋아해요. 자, 출발. 출발. 우리 밭 보면 깜짝 놀랄걸. 왜요? 넓으니까. 넓어요? 와. 제가 농사 짓는 게 25,000평이에요. 25,000평이요? 네. 야, 그거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이서 다 한다는 게. 게다가 민간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지역 안으로 들어가니 사뭇 긴장이 되는데요. 사람 손이 잘 닿지 않아 더 깨끗하게 보존된 자연 속에 어머니가 일하시는 인삼밭이 있습니다. 와, 진짜 넓다. 아버님, 어머님 인삼밭. 야, 이렇게 큰 데를. 이 드넓은 밭에서 어머니가 늘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아슬아슬 폭이 좁습니다. 팔을 벌려야 중심이 잡아지는데요, 저는. 예, 정말 안 그러면은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양옆이 너무 좁아. 예. 우리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를. 와, 우리 어머님. 평소 어머니가 혼자 관리했던 인삼밭 안쪽 길은 더 걷기 어려웠는데요. 살얼음 미끄러운 길에 넘어질까봐 더 조심스럽습니다. 어머니, 여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바닥도 그렇고 이끼가 많고 이게 논이니까 논바닥에 이게 원래 논에다 심은 거예요. 이거. 논바닥에 네. 인삼을 또 심은 거예요. 네. 최고의 인삼을 키우려면 인내심을 갖고 6년이란 긴 시간과 싸워야 하는데요. 그중 김 매는 일은 어머니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이 풀을 아, 이런 것들. 요런 걸 다 네. 풀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장사가 아니라 네. 5년 6년을 기다려야 돼요. 겨울엔 농사일이 없다고 누가 그랬나요? 어머니를 따라 어설픈 자세로 잡초만 골라 뜯으려니 아들과 딸은 온몸에서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유, 어머님. 젊은 저희도 막 알고의 소리가 절로 나와. 지금 진짜. 허리랑 이게 이 일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기본적으로 다 허리를 숙여야 되네. 숙이고 다리 쭈그리고 구부리고. 운막이 이게 네. 천장이 낮아서 소리를 필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쪼그려서 그러면 그래. 김매시고 아 근데 진짜 하나라도 더 뽑게 되네. 달콤한 6년근 인삼에 이렇게 고생의 쓴맛이 담겨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온 어머니의 몸이 걱정되는데요. 뒤집어내야 돼. 어느새 보일러 불이 다 식어가고 있었네요. 이번엔 아버지랑 딸이 어머니를 대신해 불을 뗍니다. 얘는 왜 이렇게 이걸 튀어나와 있지? 조금 집어넣으면 공기가 잘 들어가야 하거든요. 산소 공급이 돼. 그동안 의사 아들은 어머니 다리를 자세히 보는데요. 지금 여기 요 안쪽 네. 여기 누르면 많이 아프세요? 거기. 여기가 제가 지금 문제가 이제 뼈와 맞추는데 관절염 이제 안쪽에 연골이 이렇게 만져보면은 뼈가 약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관절 쪽이면 이 아래쪽은 여기 또 힘줄이 딱 와서 붙는 자리예요. 여기가 잘 때 이게 땡겨요. 땡겨요. 네, 땡겨갖고 다리를 이렇게 꼬부려요. 이렇게 쭉 펴고 자기는 좀 네. 힘들고 이쪽도 한번 같이 보여줄 수 있으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더 꼼꼼하게 살펴보니 60대 중반이라기엔 너무 오래 살짝 여기 좀 아팠던 올려놓을게요, 제 무릎입니다. 다리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건 좀 만성화된 오래된 관절염인 것 같아요. 일단 상태를 보고 검사해보고 어머니한테 아들로서 제일 좋은 거 해드릴게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걸로. 이 상태 무릎을 띄운 상태에서 어머니를 위한 양쌤의 맞춤 운동법. 하나, 둘, 첫 번째, 셋, 다리를 들어 고정된 상태에서 10초 버티기.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 둘, 두 번째, 무릎을 띄운 상태에서 버텨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깍지를 허벅지를 딱 당겨서 세 번째, 무릎을 구부리고 앞 뒤쪽에 깍지를 껴서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앞으로 또 잡고 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 그래서 그 꼭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잡채까지 하셨어. 아유, 아들도 온다고. 가득 그냥. 가득 그냥. 새벽부터 준비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좋죠. 왜 좋아요? 북적북적 되니까 좋지. 근데 여럿이 오니까 기분이 좋죠.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좀 봐봐. 와우, 귀한 인삼주네요. 야, 이게 10년 된 거예요, 어머니?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은 거예요? 엄청 크다. 칠순잔치 할 때 먹는다고 담가는 거라고. 향 맡아봐요, 양쌤 양. 향. 향이 좋죠. 나도. 인삼. 향 진짜 좋아요. 고급지다. 어머니 이게 고급스러워. 오래되면은 양주 냄새나. 양주 냄새. 양주 같아요. 양주 냄새 나는데요? 네, 떨린다. 진짜 떨린다. 아버님 정말 이 귀한 거 저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요. 그 맛은 어떨까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네. 그리고 아버님도 네, 아버님도 건강하시고요.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는
인삼이 그냥 통째로 들어온 것 같은데 엑기스가 인삼의 향이 엄청 깊어요. 신장이 안 넘으면 머리가 아파요, 인삼들은. 귀한 인삼주에 어머니 손맛이 꿀맛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좋아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싹 이렇게 치우시면서 소화를 시키셔야 되고 그럼요. 아버님은 그대로 네. 앉아 계시고 당연히 양쌤 드려야죠. 예. 오늘 특히나 잘 드셨으니까 좀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 저랑 가실 때가 있어요. 바로 어머님 항상 치우시고 어머님이 차리시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다 챙겼어요. 치울게요, 아버님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양쌤이 잘 치울 거니까. 도망가시는 것 네. 아니요, 어머님 미련을 버리시고 빨리 어머님 나가세요. 어머니, 양쌤 잘 부탁해요. 야, 이게 어머니가 쓰시는 고무장갑이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어머님이 진짜 아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작은 얘기만 하나만 얘기만 해도 눈물을 먼저 뚝뚝 떨어뜨리시는 거 보니까 말 못할 그 고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딸 앞에서 아니면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두 분만의 딱 모임이 시간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끼면은 얘기 못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만의 또 통하는 게 있으니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자들끼리 여기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장소를 글램핑장이라고 한대요. 근데 어머님 집 근처에 지금 거의 저희 10분밖에 안 왔어요. 근데 이런 장소가 어머님 있는 거 어머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런 곳은 은근 또 남편이랑 오면 별로예요. 여자들끼리 어머님, 딸이랑 엄마랑 감성 가득한 장식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여자들의 마음을 더 설레게 만드네요. 자, 짜자잔. 어머니, 여기에요. 아우 좋아라. 어머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일부. 하나, 둘, 셋, 짜자잔. 멋있다. 와, 어머니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눕자. 시작. 하나, 둘, 셋. 와, 너무 좋아. 어머님, 차멍이라고 아세요? 차에서 멍 때리. 맞아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한테는 오롯이 누구를 챙기고 위하는 시간보다는 어머님 자신을 이렇게 쉬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음껏 멍 때리세요. 이렇게 온전히 쉬어본 게 얼마만일까요? 새벽부터 애 태우며 남편을 간병하고 홀로 농사를 감당하다 보니 당신의 몸과 마음은 가장 뒷전이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딸의 밝은 에너지가 고마운 이 시간. 근데 좀 뜨거워요, 어머니? 뜨거워. 어머, 아까보다 불이 더 강해졌네. 어머니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기를.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뭐야? 뭐야, 왜 전화했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성현 씨. 네, 왜요? 네?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저 아니- 지금 설거지 다 해놓고 어머님이 좀 튀김도 하라고 해서 튀기도 넣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오실 생각을 안 하시네. 그러면은 밥을 해놓으세요. 네? 저 지금 어머님이랑 저희 지금 너무 분위기 좋게 저희 불멍하고 있는데 불멍하고 지금 있어요? 네. 아, 어디세요 어디?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여기 그 네. 조금 그 10분 쭉 그 어머니 집에서 쭉 올라오면 여기 글램핑장 하나 있어요. 어머니, 아 진짜 시간이 어머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해가 지자 더 감성적인 분위기가 되는데요. 어머, 어머, 어머 아버님,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조심하세요. 아드님이 절로 가실래요? 네네. 소연 씨, 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아버님이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꼭 성현 씨랑 같이 드리라고 해서 제가 며느리 역할 어, 양쌤 잘했어요. 잡채랑 인절미랑 꼭 싸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머, 이렇게 세상에. 아버님 진짜 용 썼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곳이 있어요. 아버님 댁에서 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만 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아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도 근데 진짜.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진짜요? 네. 내가 한번 얘기했었어. 저기 한번 가보자고. 여기요? 근데 내가 저 골짜기 들어가서 뭘 볼 수 있다고요. 골짜기.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아버님. 네, 몰랐지요.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죠. 네. 야, 아버님 이제 어머니 무릎 좋아지시면 좀 아버님 표현 마음 표현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아버님. 나는 우리 집사람을 믿으니까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음,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 음, 집사람이라 그러지 여보의 소리를 못 해봤어요. 그게 쑥스러워가지고 쑥스러워. 여보 소리를 못했어요. 아버님 그럼 한번 지금 여기 어머님 앞에 좀 아버님 하고 싶은 얘기 좀 한번 마음껏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다 어머님 바라보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눈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해봐. 딴 데 보고 있을게. 아버님 용기 내서. 김여자 여보, 앞으로 내가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내가 더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게.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고마워. 나도 앞으로 잘할게요. 뭐. 진짜 용기 있는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셔서. 어머님 진짜 잘했어요. 그지 하다 보면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고맙다는 말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어머니와 아버지. 둘, 셋. 그 진심 어린 고백과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세요. 오랜만에 마주보고 웃는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며칠 후 묘자 어머니가 서울의 병원에 왔습니다. 당분간 아버지는 딸에게 맡기고 온 가족이 어머니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60대 중반인 어머니 무릎 상태에 맞게 더 나은 치료법을 고심하는 의사 아들입니다. 어머님의 무릎은 이게 무릎의 안쪽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뼈가 이쪽이 막 튀어나오고 골격이 튀어나와 있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어머니는 디디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쪽에 통증도 오고 연골판도 찢어지고 그래서 더 불편하셨던 거거든요. 다행히도 연골 자체나 연골판은 찢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 관절염으로 진행돼서 연골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우리가 휘어진 다리만 똑바로 교정해줘도 다리가 아주 편해지고 이제 건강하게 또 관절염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다리가 원래 요 화살표 있는 게 요 선을 지나가는 게 좋은데 여기 안쪽에 뼈가 골격이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 다리 만져봤을 때 집에서 뼈가 좀 튀어나온 것 같다 그랬잖아요. 선천적으로 약간 옷자른 다리가 후천적으로 더 진행이 돼서 그래서 더 아픈 거거든요.
훨씬 덜 아파요. 인공관절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 무릎을 살려서 자기 걸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되게 걱정 네. 많이 했어요. 이거 MRI 찍어도 이거 결과가 좋게 나오나. 근데 좋게 나왔어요. 아버님 그 뒤로는 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혹시 궁금했는데. 드시고 일단 간식해드릴게요. 살갑게 안부도 챙깁니다. 네. 네. 편하네요.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큰 수술이 아니고 그런 수술이니까 걱정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 다행히 허리 상태도 심각한 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우선은 어머님이 이제 허리 강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저희가 시키고 네. 좀 관리를 좀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어머닌 이제 더 나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평생 치마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채 아픈 무릎으로 살았던 어머니. 의사 아들의 인술로 어머니 무릎을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저희 우리 김여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제 인공관절하고는 달리 자기 무릎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릎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어머님은 그래도 늦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자기 무릎을 잘 살리고 나면 오히려 건강하게 우리가 인공관절보다도 자기 무릎을 더 오래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머님처럼 이렇게 빨리 좋은 기회에 자기 무릎을 살리는 이런 치료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6년 전 그날 이후 슬픔과 후회로 잠겨있던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더 나아진 몸과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더 많이 사랑하시길 우리 맘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17회) 우리 맘이었던 정희 어머니를 다시 만나러 전라북도 무주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가워요. 지난 여름 그냥 걸어가면 한참이 못 걸어가는데 이것을 그러면 걸음이 빨라져. 아픈 무릎이 다 망가지도록 그 많은 일을 해온 억척스러운 일꾼이셨죠. 아니 그런데 그 정희 어머니 맞나요? 5개월 전만 해도 땅으로 기울던 몸이 하늘을 향해 쫙 펴지셨네요. 전에는 아파서 못 들어갔던 텃밭도 거침없이 다니시고요. 골파. 활동이 자유롭고 편하니까 어머니 마음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뭐가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걸어 다니는 거 가서 일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 밭에 가면 일하려면 짜증이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짜증도 안 부리고 한숨도 안 쉬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 다리가 아파서. 근데 지금은 한숨도 안 쉬자고 기분이 좋아. 마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반응 좀 어떠세요? 아이고 이장님이 추천해줘서 앉는다고 했더니 건널해갖고 또 많이 좋아지고 좋아 덕분에 얼마나 좋다고 좋아 이렇게 반트도고 막 잘거리 댕기고. 좋네. 노인 회장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이제 마을에 보답을 하셔야 근데 되는데. 내가 내놓으려고 이번에 한 게 노인들이 막 내놓으면 안 된다고 겁나 내가 이제 막 못 같은 거 잘 헤매고 그렇지 잘하니까. 그래갖고서는 다리 좋아진 부분은 눈으로 보이니까도 훨씬 이제 움직임이 부드럽고 일단 이제 그거보다도 얼굴이 굉장히 이제 환해졌잖아요, 그죠? 어머닌 의사 아들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재활 운동에도 열심인데요. 10가지 세고 이렇게 누르고. 선물 받은 이 새로운 무릎이 신통하게 느껴질 때마다 지난 여름이 흐뭇하게 떠오릅니다. 비 오는 날 아들, 딸과 함께 웃었던 그 추억을 평생 간직합니다. 아들, 딸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걸을지도 못하는 거 낫게 해줘서 지금은 잘 걷고 노인정도 잘 댕기고
지금은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 보고 싶어. 아들, 딸 사랑해. 사랑합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배추도 심고. 아이고. 여기 거리 쭉 그냥.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나는 고생하고 살았으니 자녀들은 고생 않게 하려고 열심히 했지. 원래 내가 여기에 있었던 이론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래. 아, 좋다.